자, 제목이 노벨상 타고 대선행 이렇게 돼 있는데 누굴까요? 노벨 평화상을 탄다면은 대선행이 좀 쉬울 것 같은데 김정환 기자 누구 이야기입니까? 영어로 드림 컴 트루가 되지 않을까요? 꿈 같은 그런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요.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10일 후면 노벨 평화상 굉장한 명예죠. 이 후보에 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경쟁자들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을 두고 있는데요. 뭐 저희 톱10에서도 거의 스타급으로 이렇게 많이 전해드렸던 교황이 아주 경쟁자로 1순위로 부각이 되고 있고 웬만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또 그 총장이나 아니면 교황 모두 뭐 명예로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어서 뭐 저 상을 놓친다고 해서 뭐 섭섭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일단 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21세기 안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지구촌이 뜨뜻해지는 지구 온난화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이 뭐 곳곳에서 재앙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엔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최근에 또 기후 변화 회의까지도 개최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해서 후보로 오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기문 총장께서 북한을 한번 가서 이렇게 좀 한반도 평화에 어떤 그 역할을 하면 또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반 총장은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은데 여건이 무르익지 않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저 발표가 그럼 언제쯤 나는지 10일 후고요. 열흘 뒤요? 네, 열흘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그러면. 네, 그때 또 톱10에서 전해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반기문 총장 아까 대선 얘기도 했었는데 대선 후보로 지금 줄곧 계속 거론이 되고 있지만 본인이 뭐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9월 달에 조사가 됐던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인데 역시 반기문 사무총장 1위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기문 사무총장만 들어가지 않으면 1위를 달리는데 반 사무총장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늘 1위를 달리고 있겠습니다. 이미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노벨 평화상 타기만 한다면은 뭐 엄청난 탄력을 받긴 하겠죠? 어떻습니까? 뭐 세계적 명사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외교 무대에서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런 어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노벨 평화상을 탄 현직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있죠. 물론 이제 현직에서도 얼마만큼 일을 잘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것이 뭐 상당히 우리 국민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고 노벨 평화상을 탄 유엔의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 충청권 같은 데는 거의 몰표 나올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표심이야 계속 유동치는 거니까 결과에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은 처음 후보가 돼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뭐 도전을 했다가 도전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후보로 올랐다가 결국에는 따냈잖아요. 2000년에 따냈죠. 저는요, 그러니까 기자가 되기 전에 1999년에 그 노벨 평화상 그 심사위원을 이렇게 밀착 수행해서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나르 스톨세 주교님이셨는데 사실 전 좀 직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99년에 오셨던 그 부위원장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인동초라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별명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사형 위기 그리고 암살 위기까지도 극복을 하고 이런 어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치인으로 성장한 김대중 대통령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길래 약간 그 직감을 받았었거든요. 이번엔 타겠구나 이렇게 감을 그래서 아마 뭐 한번 전화를 해서 이번에 반기문 총장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취재 되시면 뉴스톱10에서 제일 먼저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노설에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방금 김정환 기자가 설명했듯이 결정적인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반기문 총장도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이번에 혹시 못할 수도 있겠지만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스토리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주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가 결국 방북,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기문 총장 본인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골쇄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정치에 오면은 과연 지지율 본인이 또 뛰어들면은 지지율이 올라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딱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난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시 정치권 들어온다면 이런 풍파도 좀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어떤 개인의 의견이긴 하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친박계 어떤 인사분과 좀 오찬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기문 총장의 그 대선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분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북한을 한번 다녀왔더라면 지금 참 그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경쟁력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외교관 출신이시니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어쨌든 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니까 노벨상을 꼭 받아서 우리 국격을 더 높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